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거이자 네이버 인플루언서 빅레드머신입니다. 오늘은 에디 게레로, 존 시나, 스티브 오스틴, 레리, 짐 존스턴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는 에디 게레로가 세상을 떠난 지 19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2005년 11월 13일, 한국 기준으로는 14일이었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전히 에디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그의 명복을 빌어줬고 많이 그립다는 메시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시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갑자기 코디 로즈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해석이 없습니다. 존 시나가 공개한 사진 속 코디 로즈는 마치 아메리칸 나이트베어와 스타더스트가 퓨전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존 시나는 자신과 맞붙고 싶은 상대 선수를 소셜미디어에 사진으로 가끔 게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연 코디 로즈를 콜하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커트 앵글은 최근 더 테이크다운에서 연설하는 동안 존 시나와의 경기를 위해 딱 한 번이라도 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커트 앵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목 수술과 허리 수술을 5번이나 받았고 어깨 교체 수술도 필요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링에 올라 레슬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스턴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예요. 진짜 시합을 위해 링에 다시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상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커트앵글 말에 따르면 애티튜드 시절에 자신을 포함해서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 더락, 언더테이커, 트리플 H 등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서도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최고로 많이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존 시나가 2018년에 연봉 $10,000,000, 약 140억 6,200만 원을 벌었고 2019년에도 브록 레스너가 마찬가지로 $10,000,000를 벌었는데 애티튜드 시절 당시의 스티브 오스틴은 상품 판매 덕분에 연간 최대 $1,600만, 224억 8,800만 원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하우스쇼나 위클리쇼, 페이퍼뷰, 지금은 PL이죠. 그리고 상품 판매에서 수익을 추가로 더 얻는데 스티브 오스틴은 상품 판매만 매년 $1,300만, 182억 7,150만 원의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아지가 WWE의 상품 시장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레슬보트 라디오에 따르면 CM펑크의 반려견 레리 티셔츠가 웬만한 선수들 상품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CM펑크가 TV로 복귀할 때 레리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굿즈와 상품들이 더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소식을 접한 CM펑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100 지폐 더미에 둘러싸인 레리의 사진을 공유하며 반려견의 예상치 못한 성공을 장난스럽게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짐 존스턴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대 프로레슬링의 테마음악 상태에 대해 약간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예전만큼의 진심과 영혼이 담겨있지 않고 너무 공허한 느낌이 들며 음악이 똑같은 소리를 너무 많이 낸다며 비판했습니다. 테마곡이란 실제 스토리나 캐릭터와의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끄럽기만 하고 음향 효과만 가득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돈이 문제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테마 음악에 관해서 크게 신경 썼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 존스턴은
2012년부터 WWE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결국 2017년에 빈스 맥맨이 자신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해고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선견지명이었거나 그냥 떠날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습관의 힘은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WE는 선수들이 더 많이 쉴 수 있게끔 2025년에 하우스쇼를 더욱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로우와 스맥다운도 더 많이 녹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11월 22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리는 스맥다운이 끝난 직후 곧바로 11월 29일자 스맥다운까지 녹화할 계획이며 또한 추가로 12월 13일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개최되는 스맥다운에서도 당일에 바로 12월 20일자 스맥다운까지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리는 로우에서도 쇼가 끝난 이후 바로 11월 23일 로우까지 미리 녹화할 계획입니다. 말하면서도 머리 아프네. 안젤로 도킨스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은 매우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며 요즘 스트리트 프로피츠는 완전 바보가 되었고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 못한 지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젠 죽더라도 반드시 그 타이틀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몬테즈 포드는 분명 자격이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WE는 단기적으로 웨이드 바렛을 선수로 복귀시킬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웨이드 바렛이 풀타임 레슬러로 복귀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웨이드 바렛과 드루 맥킨타이어의 대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그를 링에 복귀시키는데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웨이드 바렛이 8년 만에 WWE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레이스 월러는 최근 크리스 벤 블랙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선역으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고 믿지만 역시나 악역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역은 너무 자신의 스타일과 동떨어지는 느낌이며 악역을 해야 비로소 기쁨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호주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응원하긴 했지만 악역 기믹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로코의 마지막 WWE 경기는 2005년 2월 10일 스맥다운에서 토리 윌슨과의 기모노 매치였습니다. 히로코는 최근 인터뷰에서 20년 만에 다시 WWE에서 경기를 치르고 싶으며 여성부 로얄 럼블 매치에 출연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현 TNA 톱스타 중 한 명인 마이크 베일리가 TNA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트풀 셀렉트는 마이크 베일리가 이미 11월 1일에 TNA와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보도했으며 레슬 퓨리스트는 그가 12월에 만료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 다 보도 내용이 약간 불일치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마이크 베일리는 더 이상 TNA 웹사이트에 나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미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WWE는 지난 2021년에 그가 TNA에 합류하기 전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베일리는 올해 AEW 쇼 백스테이지를 종종 방문했었고 11월 30일에는 레슬케이드에서 AEW 소속인 셀턴 벤자민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AEW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레슬보트는 NBC에서 방영되는 WWE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의 두 번째 행사가 2025 로얄 럼블이 열리기 불과 일주일 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W 네트워크에서 방영한 11월 12일 WWE NXT 시청자 수는 63만 1천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61만 9천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16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17 레이팅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